이게 이제 7, 8화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안 씨랑 준서 씨가 이제 방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자는 방하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쉬는 방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만약 다른 방에서 자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둘이서 저녁에 대화를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자자고 제안을 하고, 준서는 뭐 쿨하죠. 여기서 관이었으면 잘까? 괜찮아, 됐어. 잘까? 이런 거 했을 텐데. 관이는 수줍고 어린이 같은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남녀 관계에서 선을 넘을 땐 확실히 넘어야 된다. 이건 근데 솔로지옥은 남녀 관계가 아니니까 사실은 연애 프로지 남녀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보수적인 모습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서 미키마우스 잠옷에다가 이 더블 침대에 누워 있는 거 처음이야. 준서는 이 더블 침대에 누워 있는 거는 지금 이 청국도에 몇 번 왔죠? 세 번째지. 지금 세 명째야. 준서는 청국도에 온 게. 근데 이렇게 더블 침대에 같이 누워서 얘기를 나누는 거는 처음이죠. 처음이긴 하지. 그 전에 유진 씨, 민설 씨 이렇게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처음 이렇게 누웠고, 시안 씨도 처음이고, 둘이서 물론 뭐 끌리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술 기운도 있고 끌리는 것도 있고, 국산 연프 최대 수위 아니냐고. 이것보다 좀 더 센 게 하나 있었어. 돌싱글즈에서 그때 이제 둘이서 카메라 없는 방을 찾아갔던 그런 장면이 있긴 있죠. 그래서 시안 씨가 취했냐고. 취한 것 치고는 지금 팩도 하고, 취한 사람이 팩하는 경우는 없잖아. 괜찮아? 너는 이러면서 이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썸에서 연인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태죠. 보통 이제 이런 정도 장면이 나오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래서 준서는 아까 시안 씨가 울었던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아까 왜 울었던 거야? 왜 울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이 상황이 슬프냐. 근데 이제 시안 씨의 마음을 완벽히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이 나랑 데이트를 하는데 눈물을 보였다는 건 마음에 걸릴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하다. 터놓고 말한 거는 너뿐이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중에 온 사람한테 다 터놓고 말한 건 그 전에 나한테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안할 수 있는 일이지. 정수한테는 안 미안해. 여기저기 마음도 표현하고 약간 그때그때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근데 태호한테는 미안하지. 태호한테는. 그리고 준서가 이게 잠깐 이게 시안 씨 그 위쪽으로 잠깐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시계를 보러 왔다 가는 거죠. 근데 저거는 물론 준서 씨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런 게 굉장히 좋은 스킬 중에 하나죠. 나는 시계를 보려는 의도였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네? 순간 긴장하고 거부하고 싶지만 또 막상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혼자 허탈하기도 하고, 그거를 마음속에서 상상하게 돼.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좀, 그래서 안전벨트 채워주거나 이런 게 다 보통 어떤 개수작 리스트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캡처를 여러 장 하셨네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저렇게 시계를 보고 오면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가 감이 오죠. 그런 뭐 여러모로 좋은 기술이고요. 그래도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이 솔직한 마음도 엿봤고, 그래서 네 마음을 알아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명확해졌다. 그래서 나는 네 마음은 상관이 없어. 준서는 그냥 자기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거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준서는 시안이가 지금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다가가겠다라고 선언한 거지. 말한 게 많지 않은데 굳이 말 많이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느낌. 빌드업이 잘 됐어. 여러모로. 준서가 너를 긴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었어? 근데 시안 씨는 지금인 것처럼 얘기해. 이게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이렇게 한 입으로 듣고 이렇게 있으면 긴장이 안 될 수가 없겠어. 왜 꿈틀꿈틀대? 아, 왜 상상력을 자극하죠? 저 이불 속에서 저런 대사를 하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뭐가 꿈틀꿈틀대는 건데 대체? 그래서 뭐 이건 뭐냐고 지금. 홍진경 씨도 지금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자기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다. 자기애는. 그러면서 이제 8화로 넘어갑니다. 첫 만남 어땠는지 궁금하다. 첫인상을 물어보는 거죠. 첫인상. 시안 씨가 야수 같아. 행동도 야수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불을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일곱째 날이 이거밖에 없었나? 이거 이대로 이제 다음날 또 아침으로 이어지지. 아, 지금 아린 씨랑 동호 씨 볼 차례인가요? 잠깐 아린 씨, 동호 씨 눈치 없이 끼어들고 그러네. 잠깐 또 보고 가야지. 아린 씨는 동호 씨를 뭐 약간 노잼이지만 뭐 차분하고 대화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노잼 이 말에
동호 씨 표정 안 좋아. 노잼인 사람들은 노잼이라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해. 물론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해보니까 개그 코드가 맞는 것 같다. 아린 씨는 20살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뭔가 고난의 상황이 오면 폭발할 수도 있겠다. 감정적인 면을 많이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무난하게 이렇게 커플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뭐 혜린 씨가 강한 경쟁자로 치고 올라온다던가 지금 유진 씨도 유진 씨도 지금 동호 씨에 대해서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태고 이게 아린 씨랑 시안 씨가 동갑이지. 아린, 지연, 시연 동갑이고 그리고 민설, 혜린. 그러면 진짜로 혜린 씨가 막내가 맞았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혜린, 민설이 막내고 유진 씨가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이구나. 지옥도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동호 씨가 여기 뭐 청소해 놓고 있어. 처음에 이런 타입 아닌데 사기당한 것 같다고. 그리고 뭐 어쨌건 잠깐 봤고요. 여러분들 너무 이 자극적인 걸 보면은 심장이 안 좋으니까 잠깐 동호랑 아린 보고 지금 심장 가지런히 하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봐야 돼요. 해는 떴지만 지금 이불 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이죠. 정말 눈 감고 봐야 되겠어. 그렇게 이제 준서가 눈을 떴고요. 이렇게 시안 씨가 눈이 부셔하니까 준서 씨가 이제 이불로 얼굴을 가려줘요. 여긴 근데 저기 뭐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게 없는 거야? 눈이 부셔서 숨을 못 쉬겠다. 아, 눈이 부셔서 이불로 가려줬더니 그 이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는 거구나. 팔베개 해주는 것 때문에. 손은 그냥 배 위에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고 있으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솔로지옥 천국도의 밤 같은 밤을 보낸 커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솔로지옥 제작진이 바랬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애초부터? 지금까지 다른 천국도는 어떻게 보면 솔로지옥 입장에서는 긴 데이트 정도였다면 약간 이런 걸 바랬겠지. 근데 시안 씨는 진짜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 여기서 지금 만약 솔로 지역 내의 시안 씨가 아니고 평범한 시안 씨라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정도의 관계가 됐다면 사귀는 거잖아요. 근데 태호 씨가 나한테 한 것만 생각해도 그것도 사귀는 거야. 그 정도면 사귈 수 있어. 정수와 만약 1대1 관계였다면 그것도 사귈 수 있어. 그렇지만 셋 다 사귈 수는 없죠. 여긴 또 솔로 지옥이고 솔로 나라고 지옥 나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순간에 충실하기 위해 산다는 마음은 당연히 이제 준서와의 관계지만 또 가서 태호 얼굴 보고 정수 얼굴 보고 하면은 이게 복잡해지지. 오늘 처음으로 되게 단정하게 입어봤는데 나 말투도 조금 단정하게 해요. 단정하게 입었으면 어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준서 머리를 여기 와서 드디어 펴주는군요. 그렇게 펴주지 말고 그냥 잘라줘도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렇게 머리를 쫙쫙 펴주고요. 준서 씨는 또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톡톡 스킨십 그리고 잠깐 살짝 감는 스킨십 아주 명분 있는 스킨십이 자연스럽죠. 머릿결 되게 좋고 강아지 같다 뭐 이런. 여기 사람들 많이 친해졌나 봐. 그래 뭐 친해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남녀가 밖에 있었다면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 준서랑 태호가 박빙이네요. 아, 시아는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마음에 드는 면도 있기도 하지만 준서가 마음에 안 들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늦게 왔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지. 동호 8장 여기서 뭐 있었지? 그리고 여기서 준서가 저 뒤에 있는 헤드폰을 이제 싹 빼고 시안 씨를 자기 어깨에 기대기에 딱 해요. 머리를 딱 해가지고. 생각 많은 분들이 결국 혼자 산다고. 여기서 막 그랬지. 생각 많은 사람이라는 건데 뉘앙스상으로는 이제 대안이 많은 사람들. 만날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 만나면 이제 그 사람 만나고 딱 결혼한다 했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많은 사람들, 너 아니어도 돼라는 생각이 이제 항상 깔려있는 사람들 중에는 연애를 길게 못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결혼까지 가야 되나 싶은 것도 있고 결국 또 풍요 속의 빈곤을 만드는 것 같고 선택지가 너무 많아 버리면 그 안에서 누구에게도 어떤 재미를 못 갖는 재밌는 게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집중을 못해. 근데 그거는 어떤 생각으로 내가 스스로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지. 게임도 마찬가지로 하나 재밌다 하면 내가 숙달될 때까지 하면 또 재미가 생기거든. 맞아. 밀리의 서재나 그런 것도 비슷할 거예요. 책을 무제한으로 한 달 동안 볼 수 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책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머리맡에 놓고 줄쳐가면서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이렇게 쓱 차례보고 쓱 보고 한 페이지나 거기 중간에 챕터 하나 보고 그 책 덮고 다른 책 보고 이러잖아요. 맞아. 넷플릭스도 그렇다. 맞아. 넷플릭스도 1시간 뭐 나왔나 하고 쭉 검색하고 1시간도 아니지.
그냥 넷플릭스를 보통 솔로지옥이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보긴 하지만 보통 넷플릭스는 약간 뭐 새로운 거 뭐 나왔나 보고 혜린 씨와 유진 씨는 이제 심란하군요. 이게 안에서 지금 아린 씨 평이 좀씩 안 좋아지고 있어. 특히 여출들 사이에서. 아린 씨, 난 그래서 아린 씨가 20살이어서 이게 언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생각했는데 25이면 물론 25 되게 어린 나이인데 이 내부에서는 어린 나이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린 씨 다 알지 않아요? 유진 씨 마음을. 그러니까 아린 씨는 유진 씨 마음 다 알면서 동호 씨랑 데이트 나가면서 천국도 가면서 왜 그렇게 오바 육바예요? 지금 그게 이제 혜린 씨 말이지. 유진 씨도 인터뷰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약간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친한 룸메가 겹쳐서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혜린 씨는 늦게 왔지만 지금 유진 씨 마음 알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막 언니들 하면서 나대는 것 같았지만 또 이렇게 또 뒤에 있을 때는 또 챙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아. 이게 자기가 또 선택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침울해져가지고 차분하게 깔짝깔짝 먹다가 자기 고르면 또 신나가지고 구두하고 이게 약간 아이 같아요. 그래서 20살이라는 말이 믿어졌었어. 하는 행동이 애 같아. 유진 씨도 원래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뭐 좀 신경 쓰인다. 그러니까 이제 혜린 씨는 아유 당연히 신경 쓰이지. 유진 씨가 아우 나 오늘 아린이 돌아와서 어땠는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듣고 싶어. 그거를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게 난 별로 안 듣고 싶어. 약간 이런 거잖아. 지금 아린 씨가 살짝 그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조금 거리감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혜린 씨도 듣지 마요, 듣지 마. 카메라 없고 이 두 분이 좀 더 친했고 조금 연배가 높았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친구들끼리 뭐 그 정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혜린 씨는 아니 애초에 안 물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서로 듣기 싫다는 거에 지금 의기투합이 되고 있죠. 그냥 어땠는지 자기가 이제 뭐 별로 안 궁금해, 안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린 씨가 상당히 지금 못 어울리고 있죠. 기뻐도 숨기고 여기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도 이해해주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린 씨가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자기가 선택 못 받았을 때는 이제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물어봄 그러니까 저거는 안 물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안 궁금해서 안 궁금하다고 한 게 아니야 자랑질하는 게 꼴보기 싫다는 얘기지 궁금하기는 해 하지만 팩트만 듣고 싶어 동호처럼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들려주면 들을 수 있어 근데 신나가지고 자기가 재밌었고 자기가 좋아 죽겠었다는 거 그런 걸 얘기하면 그게 이제 빡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가 궁금하기는 해요. 궁금하지 않지는 않아. 아니야 상상하기 싫다는 얘기보다 그냥 눈꼴 셔서 싫다는 거지. 그 어떤 데이트를 했고 뭘 했는지는 궁금해. 하지만 아린 씨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지. 그렇게 이제 새 커플이 돌아오고요. 준서 씨는 숙취가 있군요. 어제 위스키 그렇게 마시더라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마신 거냐. 뭐 아주 빨리 마셨군요. 그렇게 민설 씨가 이제 기다렸고요. 이렇게 태호는 여전히 밝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정수 긴장한 표정. 태호도 지금 탐색하고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태호 입장에서는 거의 됐었는데 이게 진짜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조건 있는 일이죠. 이게 그 원빈 포지션이잖아. 태호가. 원빈 포지션 아니면 뭐 모래시계 이정재 가을 연가의 원빈 그런 포지션 정수는 그 약간 그 어떤 로맨틱 코미디에서 원래 있는 약혼자인데 약간 그런 설정이 있어 그 원래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약혼 여행 둘이 여행을 가다가 조난을 당해 그래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약혼자의 어떻게 보면 치부를 보는 거지 도시에서 1인칭으로 둘만 볼 때는 세상 다정한 남자인데 막상 거기 가니까 막 염이 새거나 아니면 뭐 오히려 헌신적이지 않거나 근데 거기에서 되게 무뚝뚝했던 그런 사람이 그 정글을 해치고 나를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남자로서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랑이 바뀌는 뭐 이제 그런 설정의 영화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클리셰잖아. 그냥 뭐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떠오르는 게 많을걸. 그 옛날 영화라는 Six Days Seven Night인가 그 영화도 그랬고 아무튼 그런 포지션이고 준서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서사로 보면 그런데 그래서 정수 씨가 먼저 물어보네요. 재밌었어? 그래서 준서는 지금 숙취 때문에 죽을 것 같대. 위스키를 마셨다고 하니까 이제 민설 씨는 신경이 쓰여져. 준서가 나랑 갔을 때는 안 그러더니 민설 씨가 아쉽게 됐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민설 씨한테 조금 충격이었을 것 같아. 자는데 대화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대화가 되는 곳에서 잤단 얘기 아니야. 그래 민설 씨는 여기서 민설 씨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전략이 있냐면 성보 씨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 성보 씨 복귀를 기도하는 게 지금부터 이제 민설 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거 말고는 태환 씨를 공략해 보는 거 모르겠다. 태환 씨도 될진. 일단 정수, 종훈 이쪽은 안 될 것 같고 준서도 힘들게 됐고 태호도 아쉽고 동호는 지금 이미 복잡한 상태고 어쨌건 태환이나 동호 쪽을 어떻게 좀 노려보거나 아니면 성보가 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기서 뭐 자는데 대화를 했다. 그냥 서로 말만 하는 거지 대화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둘이서는 이 말 자체는 뭐 서로 그냥 대화를 한 건 아니고 서로 그냥 각자 취해서 말만 했다 이런 느낌인데 그 상상을 해보면 뭐야 그러면 둘이 같이 잤어? 같이 있었어? 잘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정수가 제일 쉬울 듯. 정수 씨랑 데이트를 하는 건 쉬운데 정수 씨가 그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정수 씨는 그런 뭐랄까 좀 강아지고 귀여운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약간 좀 도시적이고 차갑고 좀 길쭉길쭉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 씨는 지금 보면 시안, 혜진, 혜린 이렇게 셋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잤는데 또 말을 걸어. 그러니까 벌써 민설 씨랑 태호 씨는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야. 안 궁금하면서도 궁금했어요. 진짜 안 알고 싶은데 둘이 뭐 했는지. 하지만 또 알고 싶지. 근데 궁금하지. 그래서 혜린 씨는 수영 싫어하는데 수영을 했어? 동호 씨를 또 쪼고. 근데 그냥 걸어 다녔을 때. 그냥 걸어 다녔어? 라는 말에 그냥 걸어 다녀? 수영해놓고 나랑 그렇게 재밌게 놀아놓고 여기에서 지금 아까 두 명 여기 있죠? 혜린 씨, 유진 씨. 안 듣고 싶어. 지금 보면 아린 씨가 이쪽에 있는데 다들 정면주 씨. 근데 시안 씨가 아까 둘이서 안 듣고 싶어 했던 거 몰라가지고 시안 씨가 어땠어? 말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아주 동우 씨 얼굴이 뺀질뺀질하더만. 여기서 뭐 아린 씨가 뭐 그런 건 아니고 하는데 시안 씨가 뭘 아냐. 혜린 씨하고 유진 씨는 별 대꾸 없어. 별로 반응 없어. 근데 되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시안은 의외다. 혜린 씨 표정 안 좋아. 시안 씨가 계속 물어보고. 지금 처음부터 갔다 온 사람 둘이 대화하고 있네. 안 갔다 온 사람은 지금 귀만 열어놓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거든.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제 계속 시안 씨랑 근데 막 되게 많은 걸 느꼈어. 장난도 많이 치고 많이 친해졌네. 유진 씨랑 혜린 씨는 딱히 말 대꾸를 안 하고 있죠. 특히 유진 씨는 중간에 있는데 양쪽에 뭐 지하철에서 커플이 왔는데 내 양옆으로 앉아가지고 둘이 대화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시안 씨가 이제 혜린에게도 물어봅니다. 혜린 씨는 좀 어때? 근데 시안 씨가 지금 아린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혜린에게 물어보고 혜린도 지금 동훈. 근데 혜린은 나는 이제 마음 정했어. 원래 둘 중에 고민했는데 정수랑 동호죠. 정수랑 동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정수랑 얘기하고 뭔가 마음을 결정했어. 저는 동호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시안 씨는 이제 정수로. 시안 씨는 동호보다 정수를 더 매력적이라고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혜린은 아니 그거는 모르겠어. 혜린 씨 성격에 정수였으면 그렇지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시아는 혜린이 동호인지 몰랐을 거야. 시아는. 정수 씨는 진짜 결애처럼 말 많이 안 하고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이 사람이랑 같이 자기가 일하는 데 가서 뭐 요리도 해주고 지고지순 약간 그런 이미지로 가야 그 되는데 정수의 어떤 본질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청순, 준비된 매너 이런 걸로 가야 경쟁력이 있는데 또 그 정수 안에는 또 불타는 미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능숙하면서도 서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 뭐 조난돼서 이 사람의 본질을 알면서 정이 털리고 그 안에서 뭐 원주민들하고 어울리는 뭐 어떤 사람 뭐 가이드랑 뭐 이렇게 뭐 눈이 맞는 뭐 그런 클리셰들 있잖아요. 아, 그래 그 옛날에 고전 중에 당신이 잠든 사이 그런 영화도 한 사람에게 계속 환상을 품고 짝사랑을 하다가 그 사람을 전철에서 구했는데 이 사람이 뭐 잠깐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다가 그 사람 동생이랑 눈 맞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자기랑 잘 안 맞는 그런 면들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혜린 씨는 자기가 누군지 말해줄 수 없다. 아린 씨를 견제해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린 씨는 시안 얘기 좀 해봐. 술을 먹고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감정이 올랐을 뿐이다. 시안은 준서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끌어내 주었다. 라고 표현했어.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끌어내 주었다. 그래서 위로를 막 해줬어. 근데 솔직히 아니 뭐 위로를 그러니까 아린 씨는 위로받고 이제 이런 거 자기의 감정을 위로받고 아린 씨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조금 전형적인 공주님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니야 준서가 이제 시안 씨 머리를 이렇게 딱 어깨에 기대게 했던 그거를 받고 그냥 나도 못 본 척했지만 그게 되게 가까워졌구나. 어떻게 보면 정수 씨랑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르지. 정수는 뭘 하려고 할 때 이제 항상 약간 복명복창을 하거든요. 이거 깔아줄게, 이거 떠줄게, 이거 떠줄까? 뭐 이제 그런 게 좀 있거든. 근데 준서는 이제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말로 많이 하면 좀 매력이 떨어져.
그렇지만 적당히 하는 거는 되게 매너 있어 보이지. 근데 정수는 그게 되게 좀 심하더라고요. 처음에도. 그러니까 지금 시안 씨는 복잡할 수밖에 없겠어. 그래서 말도 그냥 좋아한다고 확 하고 청국도 다녀오고 나서 정리가 된 것 같다. 마음이 편안했다라고 하는데 준서에게 호감도가 일단은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다른 쪽 방이죠. 민설 씨가 이제 지연 씨에게 물습니다. 태환 씨랑 어땠냐? 그래서 이제 민설은 준서에 대한 소원함을 또 얘기해요. 우리 그냥 수영하고 그냥 자자 하고 잤는데 응? 한두 마디 하고 잤는데 근데 저기서는 계속 말 걸고 여기 이쪽은 민설 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민설은 아직까지도 준서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청국도 가서 위스키 마실까? 그래서 민설은 이제 준서에 대해서 이제 이를 갈았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보이죠. 왜냐면 민설을 대하는 모습, 시안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시안과 태호가 한번 갔었나? 남자방. 태환 씨가 청국도 처음 갔었구나. 그래서 동호는 어땠냐? 뭐 태환 씨는 좋았다고 그러고 동호는 청국도 오기 전까지의 각자 전체 타임라인을 약간 주고받으면서 진술하러 갔어요? 뭐 자꾸 이렇게 타임라인을 따져. 회계사 아니고 변호사인 줄 알겠어. 그래서 그동안에 어긋났던 거 회상 많이 하고 연애 스타일 얘기하고 아무튼 재밌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게 남자 게임부터 시작이 돼요. 남자 게임은 이제 씨름이고요. 오늘 이제 청국도 데이트권. 게임은 지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도 캡처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시안 씨는 준서랑 가고 싶어 하고요. 준서가 누구한테 이겼지? 여기서 가장 신기했던 건 태환 씨가 이 순위 안에 들었다는 거야. 태호를 이겼다는 거. 그래서 태호는 이제 손에 파스를 뿌리고 근데 뭐 씨름 한 게임 졌다고 뭐 운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긴 어렵고 일단 뭐 신장 차이가 크면은 그 안에서 뭐 약간 가위바위보 같은 게 생기죠. 근데 이분들도 씨름 많이 안 해본 것 같더라고. 뭐 중심 무너뜨리기 이게 씨름 안 해본 사람은 뭐 이렇게 다리를 걸려고만 하는데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그 다리를 그냥 삿바 잡고 있던 손으로 잡아서 들면 된대. 그리고 다리를 그래서 안 잡히려고 뒤로 빼고 있으면 뒷걸음질 치면서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쓰러뜨릴 수 있대. 그 두 가지를 더 알면 씨름은 일반인 씨름은 그 뭐 들고 던지고 안 그래도 된다는 거야. 아무튼 씨름은 그런 요령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태환 씨는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어. 그럼 이렇게 씨름 다리 잡아서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지. 한 다리로 어떻게 이기겠어?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서도 준서가 1등을 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지옥에서 준서 씨가 지금 거의 남자 게임은 다 1등하고 있거든. 여자 게임에서 그 앞에 있다가 뭐 몇 번 던진 적은 있지만 지금 남자 게임에서 2번이나 1등을 차지하면서 데이트를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하니까 유진 씨는 빨리 알아보고 정리할 수 있었고 시안 씨랑은 벌써 운 좋게 지금 2번에 한 번은 시안 씨가 선택했지만 확실히 유리한 것 같아. 이게 솔로지옥이 다른 연프에 비해서 조금 더 스포츠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이런 컨셉이야. 그리고 그 보상도 굉장히 크잖아요. 청국도에서 하룻밤이니까 태호는 뭐 못 가게 돼서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냥 혼자서 삭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피지컬이 중요한 프로지. 솔로 나라에서 뭐 슈퍼데이트권 한두 장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에서 저 데이트권을 누구한테 쓸지 이제 자유 데이트를 즐기라라는 미션이 나오고 그 자유 데이트를 즐기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혜린 씨가 전력 질주로 갑니다. 혜린 씨는 동호 딸 운동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태호도 시안 씨에게 시안이 나오라고 바로 그냥 거의 외치듯이 시안 씨를 부르고요. 여기는 뭐 그냥 맨발로 다니는구나. 진짜 무슨 무인도 같다. 그렇게 이제 태호 씨는 숙소로 부릅니다. 아무래도 뭐 조용하고 둘이서 대화하기도 쾌적하니까. 근데 둘이서 대화할 때 뭔가 약간 어색해졌다. 여기서 보면 뭔가 약간이 아니라 그냥 어색해졌어. 이 마음이 준서한테 갔다가 태호를 보니까 미안하고 또 태호를 보니까 뭐 약간은 좋은 마음도 다시 올라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색해. 아 신발 신고 갔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안 씨가 이제 어색해해. 그러니까 태호는 그 와중에 이뻐진 것 같대. 아니 지금 원래도 어색하긴 했어. 태호가 그 와중에 여기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면서 이제 꽃과 같이 주는데, 근데 태호가 이게 확실히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시안 씨랑 있을 때의 태호는 조금 재미없어. 그러니까 태호라는 캐릭터 자체가 재미없진 않은데 시안 씨랑 있을 때는 덜 재밌다고 해야 되나? 태호가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쩔 줄을 몰라서 그런 건지 재미없는 느낌? 근데 이제 맞아 재미없고 자꾸 이쁘다는 말만 하고 아니 뭐 영수 씨나 영식 씨 그 급은 아닌데 확실히 이제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칭찬밖에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태호 씨도 뭐 말하기가 어려운 게 시안 씨가
계속 어색해, 혼란스러워, 계속 이런 식으로만 말하니까 태호 씨도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야. 저거를 이렇게 여유 있게 받아주면서 그거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아니 태호도 작은 별, 아예 작은 별까지 가면 안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태호는 이제 나는 계속 너였어. 그렇다고 나를 염두에 두라 이런 건 아니고 네 인생이고 네 선택이지만 난 널 좋아하니까 되면 좋지만 부담 주거나 그러고 싶진 않다. 선택 못 받으면 샤워하면서 살짝 울겠지만 태호 직업은 그 헐리우드 배우 지망생이었나? 하여튼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태호는 어쨌건 네 마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부담 가지 말라 이랬는데 이게 태호도 지금 시안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법도 없고 점점 떠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마음은 자꾸 더 이게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가도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더 어쩔 줄을 몰라 해. 태호가 원래 이렇게까지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컨텐츠가 줄어버리고 있어. 근데 이제 태호한테 제일 고마워. 태호가 제일 좋아가 아니라 이제 태호한테 제일 고마워. 태호는 나를 부담 주지 않아. 그걸 이제 태호 앞에서 얘기하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태호 씨 정도면 알지. 이 사람이 지금 나와의 관계 자체는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의 이런 태도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는구나. 쉽지 않아. 그때 준서가 들어옵니다. 준서가 태호 태호 미안한데 대화 언제 끝나?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태호도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태호가 체인지 나랑 이제 준서랑 바꿀까? 왜냐면 지금 태호도 시안이랑 있고 싶으면서 도망치고 싶어. 이게 물론 태호 성격에는 그런 게 좀 덜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시안이가 너무 좋고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대화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긴장되니까 또 마음고생은 슬프니까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바꾸자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건 여기서 준서 씨가 태호라고 말한 건 그냥 태호 나오라는 거였어. 여기는 지금 솔로 지옥이니까 한 명을 제거하면 좋으니까 가서 태호를 제거하려는 목적이겠죠. 그렇게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준서 입장에서는 태호가 마음이 간절했던 것도 알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알았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었고 그래서 가볍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준서가 시안이가 마음에 들어온 것도 맞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진심으로 임한 태호에게는 말하는 게 공정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안이랑 어느 정도 얘기했어. 그래서 태호는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다. 근데 이제 준서는 시안이가 태호에게 미안해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서가 내가 자세한 내막은 말하지 않겠지만 시안이한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안이가 되게 진심으로 임하는 것 같다. 나는 그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시안이에게 나도 뭔가 걸어봐야겠다. 나도 시안이와 만나볼 생각이야. 나도 시안이에게 진심으로 임해 볼 거야. 그래서 그거를 너에게 공유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너도 되게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 거 안다. 나도 진심으로 임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정수 씨는 얘기 안 하죠? 정수는 왜 빼? 정수랑 종훈 씨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그래서 준서는 이제 태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나 직진할 거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마치 뭐 옛날에 지니어스 같은 뭐 그런 게임에서 우리 결승까지 연맹 맺고 결승에서 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서로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서로가 잘나서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네 진심을 안다라는 의미에서겠지. 나도 너만큼의 진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안이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안에 문을 잠갔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시안 씨가 그냥 알아서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다 시안이 선택이지. 내가 여기서 이런다고 시안이가 나한테 오는 거라 생각도 안 하고 네가 한다고 너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정수 씨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정수 씨한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자. 두 남자의 일종의 출산표죠. 서로에게. 상대의 진심을 아니까 그냥 이 사람 모르게 뒤에서 뭔가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겠지. 동호랑 혜린입니다. 동호랑 혜린. 동호 씨는 아린 씨와의 데이트가 좋았던 것 같아. 동호 씨가 확실히 뭔가 이렇게 센스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재밌는 척 하는 거야. 혜린 씨는 지금 속이 굉장히 상하죠. 혜린 씨는 지금 두 명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한 명은 실망, 한 명은 지금 실연 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재미없죠. 되게 의욕 넘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정말 네 명까지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얘기해본 유진이 어때요? 유진도 지금 되게 속상해 있지만 웃고 있어. 그 웃고 있는 이면에 되게 속상해 있고 침울한 게 보여. 그러니까 이거 다 재밌어 하는 거야. 난 재미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천국도 어땠냐? 네, 뭐 재밌게 갔다 왔지. 동호는 정수 씨 뽑을 줄 알았대. 이
남자들 사이에서 정수가 이제 굉장히 인기남 포지션으로 됐나 봐요. 근데 이제 혜린 씨는 이제 동호를 뽑았고, 근데 동호가 혜린에게 일단은 세모 표시인 것 같아요. 혜린과 데이트에서는 분명히 혜린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밀어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계속 다름을 얘기하긴 했지. 근데 다른 사람 뭐 알아보고 싶은 사람 없냐? 근데 혜린은 없대. 알아보고 싶은 사람 없다고 하니까 좋아해? 근데 동호는 어쨌건 아린이니까 아린과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건 약간 동호 씨 성격에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혜린은 동호를 뽑을 거다. 근데 이제 싫으면 얘기해달라. 근데 혜린 씨는 그냥 뭐 아무튼 뭐라고 하든 나 오빠랑 가겠다. 청도를 못 갔음에도 밝은 모습으로 상대에게 제안하는 혜린과 만약 아린 씨가 자기가 선택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떨어져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렇다면 비교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혜린 씨는 난 너랑 청도 가겠다. 밝은 모습으로 보였고 그리고 유진 씨도 동호랑 대화하고 싶어. 유진 씨는 그래도 혜린 씨한테는 조금 편하게 얘기하네요. 만약 여기서 이제 아린 씨가 있거나 그랬으면 저렇게까지 그냥 편하게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유진 씨가 그 다음 대화로. 근데 혜린 씨는 동호에게 어떤 말을 듣든 나는 안 바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동호 씨 입장에서는 나중에 아린 씨가 어떤 애 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되게 비교되긴 할 거야. 근데 만약 아린 씨가 수성을 잘하면 그렇다면 그냥 아린 씨랑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모습은 충분히 비교될 수 있지. 근데 이제 동호 씨가 그런 거를 이제 비교할 만한 안목이 되느냐는 두고 봐야겠지만 본인의 그런 안목과 본인의 로직 둘 사이에서 뭘 더 우선할까? 워낙 로봇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일단 아린을 알아보겠다, 아린과 데이트하겠다 결심을 했으면 그거를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진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갑자기 태환 씨 옷을 칭찬해. 태환 씨 옷 청도룩 이쁘게 입었네. 아니 유진 씨도 지금 병아리 룩인데 왜요? 그네타기 좋은 병아리 룩이라고 칭찬해줘야지. 그래서 뭐 너도 이뻐라고. 그래서 예쁘게 입었네. 그래서 고마워. 근데 여기서 유진 씨가 너무 저자세더라. 근데 유진 씨가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동호가 청도를 2번이나 갔어. 그러니까 동호 씨가 그렇네. 타임라인이 그렇게 됐네. 이 지금 너무 로직만 따지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타임라인이 이랬지? 나는 지금 아린 알아보려고 했지? 그때 아린이 나한테 먼저 다가왔지? 오케이 그러면 아린을 알아보자. 그놈의 타임라인이라고. 지금 나는 아린을 알아볼 차례가 맞지? 그러면서 딱 그 로직에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감정적이어도 되지 않을까? 유진 씨는 난 기다렸던 만큼 오늘부터 동호에게 엄청 다가갈 생각이야. 유진 씨가 엄청 다가가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대화 시도 정도가 다가 아닐까? 어쨌든 저 말 자체가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동호 씨 입장에서 마음이 확고하면 어느 순간 부담스러운 선이 될 수 있잖아. 엄청 다가간다고 해놓고 근데 혹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이게 뭐야? 아까 준서 못 봤어요? 나 엄청 다가갈 거야. 뭐 네 마음 모르겠고 다가갈 거야. 약간 이래야 다가가는 거지. 엄청 다가갈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스러운 선이 될 수 있잖아. 그게 다가가는 거냐고. 벌써 여기서부터도 주저주저 하고 있지. 그래서 또 신뢰가 될 수 있는 선이 있고. 그래서 나는 행동을 할 건데 혹시나 너무 불편하거나 그러면 벌써 너무 조심스럽지. 근데 저게 이제 상대가 부담스러울까봐 조심도 있겠지만 내가 또 까일까봐 내가 혹시라도 까일 것 같으면 내가 노력하기 전에 까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워낙 배려하고 잘하는 타입이라 내가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모호하게 해서 동호가 이제 내 행동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을까? 아니에요. 동호 씨 행동에 잘못된 건 없었어. 여기서는 일단 뭐 정수 씨가 있으니까 동호 씨는 지금 뭐 여기서 잘못된 축엔 들어가진 않고요. 모호하게 행동한 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진 씨는 뭐 다가본 적이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그러는 거야. 이게 다가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저래. 중간이 없어. 그래서 그 정말 되게 잘나고 이쁘고 스펙 좋고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이성을 유혹해 본 적이 없다가 이성 유혹하라고 그러면 그 진짜 오바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동호가 내 행동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을까 이 말은 내가 너한테 흘렸 유진아 미안한데 이거 너를 선택하려고 마음 먹은 적 없는데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흘렸어? 그런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마음이 좀 찢어지는. 그러니까 유진 씨가 아니야. 그냥 이상형이서 그렇지 네가 흘린 건 없어. 그냥 내가 주순 거지 네가 흘린 건 없어. 그냥 이상형이야. 이걸 자꾸 낯설어법으로 바꾸니까 재밌네. 그리고 그 이상형들이 아린 씨랑은 내가 엄청 자세히 얘기는 못 해봤는데 혜린 씨랑 대충 슬쩍 얘기했을 때는 어쨌건 내적 이상형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리고 청국도 나랑은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호 씨가 왜 나 왜 좋아? 내가 뭐 흘렸어? 내가 그런 표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진 씨가 아니야 그냥 내 이상형이라 그래. 그냥 나랑 청도 한 번만 가고 나서 판단해주면 안 될까?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서 짠했어요. 유진 씨가 어디 가서 이런 표현을 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동호 씨가 그러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네 하면서 뒷목 긁어. 아 그러네. 왜 때도 밀지 왜? 지금 뭐 둘은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어쨌건 뭐 유진 씨가 그래도 나까지 청도는 가보고 판단하자라고 했고. 근데 이제 중간을 넘어갔으니까 이제 후반부에 돌입을 했으니까 동호 씨도 새로운 사람이랑 또 뭔가를 시도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유진 씨 입장에서는 동호 씨랑 청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유진 씨는 뭔가 적극적이지 못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동호 씨는 빨리 정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유진 씨는 난 내심 얼른 안 정해졌으면 좋겠어. 그 말은 야 나도 후보에 넣어줘. 나를 선택해도 아니야. 나도 좀 청도 가고 나도 좀 후보에 넣어줘. 아 참 어디 가서 대우받는 분인데 이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군요. 동호는 살려주세요. 동호의 살려주세요는 아 지금 아린과 혜린 때문에도 복잡한데 유진 너까지 생각하기는 너무 힘든데 그냥 봐주지 않을까? 우리 청도 갔다 온 셈 쳐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하지만 유진 씨는 그냥 나랑도 일단 청도 가고 정하면 안 돼? 한 번 더. 이걸 한 번 더 말하는 게 안쓰럽더라고. 약간 살려주세요. 약간 그런 을 같지만 이 태도는 아 내가 너까지 신경 쓰기에는 나 너무 힘든데 그거잖아요. 실은 태도는 을이지만 마음은 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진 씨가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청도 한 번만 좀 갔다 오자. 이게 지금 유진 씨는 뭐 이렇게 다가가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매달리는 형태로 나와버리잖아. 안 다가가거나 매달리거나. 그러니까 준서 씨한테도 다가가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편한 태호랑 그런 대화하다가 준서 마음도 완전히 다쳐버렸지. 유진이가 캠프파이어 때 동호랑 아린이 떠들도 만든 동호랑 청도 가고 싶다고 했으면 그래도 나왔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지. 그랬으면 동호 씨는 원래 그 당시에 로직 순서가 아린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랬으면 유진으로 그대로 갔을 수도 있지. 그때 표현을 했으면. 그때 유진 씨가 준서든 동호든 표현을 했으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면 민설보다는 유진이었거든. 그리고 동호도 그 로직상 아린을 한번 제낀 상태였어요. 유진하고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나만 정보가 없어서 아쉽다는 말은 나랑 청도 한 번만 가자 제발. 한 번만 좀 가. 나 모르잖아. 나에 대해 나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유진 씨가 어디 가서 자기 매력을 영업해야 되는 사람 아닌데 줄을 서는 분인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런 걸 하니까 지금 본인도 안 해보는 거 하고 있는 거죠. 평생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건에서 고민도 하고 바로 동호가 결정 내리는 게 아쉬울 것 같아. 유진 씨는 그냥 1, 2, 3등 중에 누군가 아린을 데려가서 나랑 동호 씨만 조금 지옥도에서 오래 아린 씨 없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어쨌건 아린이 눈꼴시르군요 아주.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 아린 씨를 좀 데려가 주면 안 되나?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린도 적극성이 없기는 마찬가지긴 해요. 그때 캠프파이어 때 다가가지고 말하는 그런 적극성을 발휘하긴 했지만 유진 씨가 초반에 인기가 많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어쨌건 준서 씨가 처음에 유진 씨를 데려갔었죠. 그래서 처음에 청국도를 갔었지. 스택 꼬여버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좀 힘들었지. 뭐 얘기하고 싶어하는 여자분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 왜 유진이라고 안 하고 유야 왜? 그래서 매기분도 약간 그쪽인 것 같은데 지금 혜진 씨도 지금 안 움직여. 혜진 씨도 지금 종훈 씨랑 좀 얘기도 하고 좀 그러지. 이제 종훈 만나본다면서. 유진 혜린 안 하고 유 매기 뭐야? 아린 씨는 주변에 관심이 없어. 이게 자기가 청구도 못 갔는데 혼자 다운돼 버리고 주변에 신경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물론 이름을 모르진 않겠지만. 그리고 민설은 근데 지금 준서한테 먼저 대화하자고 건 아닌 것 같아. 그때 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준서가 또 찾아옵니다. 준서는 태호랑 얘기하고 왔죠. 근데 민설은 들어라고 합니다. 이게 이때쯤 되면 이제 다들 피곤한 거 봐요. 이 전기수에서도 이때쯤 돼가지고 몸살 나 있고 그랬었거든요. 애들을 이거 섬에다가 헐벗겨 놓으니까 이게 애들이 몸살이 안 나? 그래서 여기서 민설 씨도 그냥 누워서 대화를 하죠. 이 구도가 이게 뭐냐? 앞에서 의자에 이렇게 면접 보듯이 앉아 있고 사람들은 다 이불 덮고 누워 있는. 누가 보면 합성이라고 그래. 1대1 대화도 아니고 지금 다 이게 셋이서 다 이불 덮고 누워 있고 지금 침대 위에서 면접도 아니고. 그래서 준서가 민설에게 물어봐요. 여기 재밌어? 민설 씨가 재밌대. 재밌대. 준서 씨는 이제 저런 말 들으면 그래 지옥도 재밌다고? 기억 속에 넣어두겠지. 그리고 이제 뭐 민설은 씨름하는 거 멋있었다고 하고 나 육준서야. 준서가 또 이런 이상한 개그를 치네. 그래서 뭐 육준서보다 칠준서가 좋더라. 너 청도 갈 거 같아? 민설이
준서는 청도를 민설과 시안 중에 그래도 고민하고 있겠지. 근데 준서가 민설보다는 그래도 시안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성적으로 느끼는 건 시안은 맞으니까. 준서가 민설 생각한 게 의외였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준설이 민설을 이랑 같이 청도 갔다 온 것도 있고 뭐 호기심이 아예 없던 사이는 아니니까. 야, 너 했다고 안중에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준서는 그냥 원래 그런 것 같아. 민서는 자기가 청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그래서 준서가 이제 민설이랑 얘기하려고 너 나와 이러니까 이제 또 좋다고 또 입술 바르고 또 따라 나가죠. 민설은 그래도 자기가 적응 되게 잘했다고 하고 가방 칭찬. 근데 이게 준서는 민설에게 결국 어떤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 이건 남자들이 더 이런 성향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내가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내가 생각했을 때 별로인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하면 이게 남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그게 상대가 되게 약간 미울 때도 있거든요. 왜 저런 정도의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하지?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남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서도 물론 또 민설 씨가 싫었던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호감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나 미안함은 더 크겠지. 그래서 적응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준서는 조금 왜냐면 준서는 처음에 자기가 이제 민설과 청국도를 가고 이러면서 민설 씨의 어떤 다른 기회가 나 때문에 이제 제거됐나 싶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민설 씨 나 적응 잘했어. 근데 여기서 준서가 민설이 아닌 시안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민설 씨가 씩씩하구나. 그래, 뭐 여기 다 솔로 주역이고 다 어른인데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치, 끊을 때는 칼같이 끊는 게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민설은 굳이 대화 안 해보고 싶어서 안 하는 거지. 나는 오빠랑 종훈. 그러니까 지금 준서는 아, 얘가 적응도 했고 내가 청국도를 시안 씨랑 데려가면 오히려 민설이 종훈이랑도 얘기해보고 뭔가 얘한테 기회가 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부담을 좀 덜었어. 그리고 시안을 선택하는 거지. 민서 씨가 난 너밖에 없어. 나랑 청도 가자라고 했어도 준서 씨는 갈등했겠지. 시안 씨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민서 씨는 종훈 씨 새로운 사람이라 선택하는 건가? 이번 기수 남출들 준서랑 태우는 친해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대화해보고 싶은 게 종훈이야? 아니 없어 이제. 아니 없어라고 말했지만 종훈이란 이름이 나왔으니까 종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근데 민설 씨 입에서 종훈이라는 다른 남자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준서는 마음이 이미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종훈 대화 나오고 아니 없어라고 말했지만 거의 그 말 듣고 딱 대화 끝내고 오잖아요. 저한테 종훈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종훈 씨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지. 본인이 종훈 씨 얘기를 했지. 제가 생각하는 종훈 씨에 대해서. 종훈 씨를 물어본 게 본인이 오빠 말고는 종훈 씨랑 대화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물어본 거지. 그게 왜 궁금할까?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지옥도에 종훈 씨랑 두고 가는 게 얘를 위해서도 좋겠구나라는 명분이 생겨버렸지. 그래서 준서는 뭐 어제 밥 먹고 술 먹고 끝 이러지만 밥 먹고 술 먹고 침대에서 삐 끝 이거잖아. 완전 끝은 아니고. 그러니까 밥 먹고 술 먹고 끝 아니면서 뭐가 또 왔는데. 그래서 난 진짜 오빠 마음 모르겠어. 근데 민설이가 그냥 말하지 말래. 알면 재미없잖아. 청국도 맨날 가서. 그러니까 게임 잘하니까 뭐. 지금이 네 번째. 솔로 지옥에서 이 다음이 그러면 여자 게임 한 번 있겠죠? 남자는 그러면 6명으로 끝이야? 그래서 청국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민설 씨는 청국도에 가고 싶은데 이제 못 가고 있으니까 좀 서운하겠지. 근데 이제 어쨌건 준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했지만 청국도 가고 싶다는 어필은 들었는데 이미 종훈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덜었어요. 덜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적응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가면 다른 대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책임감 같은 거를 좀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민설 뭐야? 할 말 다 한 거야? 준서는 종은 나온 것만으로? 그래서 민설은 재미없어 라고 하고 자기 궁금한 것만 쏙 물어보고 근데 이제 민설 씨는 눈치가 없다기보다는 바램이지. 준서가 저 부를 것 같아요. 어제 시안이랑 갔다 왔잖아요. 뭘 또 가요. 오늘 나랑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제 준서는 민설보다는 이제 시안으로 거의 마음이 돌아섰죠. 이랬는데 안 부르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본인 말대로 종훈 씨도 알아보고 지옥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원합니다. 아직도 5일 넘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준서는 그 다음에 시안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민설이랑 대화해보면서 아 민설과는 같이 안 가도 되겠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시안에게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머리가 꼬불꼬불해진 것 같아. 이 사람의 머리 스타일 그리고 머리의 상태도 두 사람의 추억이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는 뭐 저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준서는 뭐 머리 실컷 펴고 왔어도 뭐해 씨름했는데 씨름하고 샤워면 다시 원래대로 기껏 열심히 펴줬던. 그래서 뭐 밥도 안 먹고 씨름하고 나도 오늘 운동해야겠다. 이거 끝나고 제가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너 오늘도 가고 싶냐? 시안 씨는 이제 가고 싶다고 했어. 뭐 문슬도 가고 싶다고 했지만 둘 다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시안 씨랑 가야지. 가고 싶구나? 알았어. 네가 원한다면. 시안 씨는 준서랑 다시 가보고 싶대. 뭔가 한 방에 있을 것 같아. 이 전에 갔을 때는 한 방에 있더니 이번엔 한 방에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 다음 회차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연 씨가 태환 씨한테 진짜 진지하게 다른 사람이랑 가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연 씨의 성격인지 아니면 태환 씨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끌리고 있지 않은 그냥 선택 리베이트여서 그러는 건지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지연 씨가 태환 씨에게 엄청 끌릴 만한 요소가 있었다기보다는 계속 혼자였었는데 나를 어떻게 보면 구원해준 사람 같은 느낌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지연 씨 같은 캐릭터가 굉장히 딱 보면 주변을 엄청 배려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속내가 오히려 읽기가 더 힘든 건 있긴 있지. 그래서 지연 씨가 태환 씨에게 조금 재미를 덜 느꼈나, 흥미를 덜 느꼈는지, 아니면 정말 저게 진심으로 태환 씨도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싶은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어떤 태환 씨의 허당미나 이런 걸 보면은 지연 씨가 태환 씨로 바로 선택하기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걸 확신하진 못하겠어요. 네. 지연 씨는 갑자기 어지럽고 막 이래서 그때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더운 데 있으면 안 되겠네. 청도 가야겠네. 근데 지연 씨는 나 선택할 거야? 근데 태환 씨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다른 사람 선택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연 씨는 다른 사람이랑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지연 씨는 여기서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 우리가 바로 어제 갔다 왔잖아. 근데 바로 어제 갔다 왔잖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면서 이게 다친 자세에 나오죠. 자기가 속마음을 내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는 같아. 그래서 뭐 두루두루 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한번 가보는 게 어떻냐. 왜냐면 그러면서 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고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 근데 지연 씨가 이렇게 지옥대에 혼자서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말들을 보면 원래 저런 성격 같기도 해요. 음. 근데 만약 태환 씨가 막 엄청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랑 거의 마음속으로 커플 약간 이런 느낌이면 저렇게 말은 안 했겠지. 물론. 그러니까 태환 씨로 결정할 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태환 씨가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도 맞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람과 또 가는 게 맞나? 나도 내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다. 이 사람이랑 내가 커플 확정될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그렇게까지 끌리나? 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지연 씨는 다른 사람 누구와 대화를 해보고 싶은 것 같네. 누구지? 어쨌건 지연 씨가 만약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싶다면 최소한 지금 청도에 가는 세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정수, 준서, 태환 빼고 나머지 세 사람 중에 지연 씨는 한 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가? 종훈일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지연 씨가 또 이렇게 부드럽게 설득을 하거든요. 가 있는 동안 뭐 엄청 신경 쓰일 수도 있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태환 씨는 그럼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보자가 아니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만약 태환 씨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그건 태환 씨의 마음인 거니까. 지연 씨도 태환 씨에게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홀가분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말만 하는 거야. 태환 씨가 그러면 야 내가 너 그냥 선택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기쁘겠지. 그러면 좋겠지. 그것도 좋아. 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지. 어쨌건 지연 씨는 지금 선택은 태환 씨에게 미루지만 다른 사람을 선택하라고 제안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태환 씨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기 싫은 거 아니야? 내가 절대 아니래. 그건 절대 아니지. 아니야. 근데 나 같으면 이게 저런 말을 들으면 내가 태환 씨라면 이 사람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구나 하고 마음을 접으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저기서는 그래도 지연 씨랑 잘해볼 거면 그냥 지연 씨 선택하는 게 낫지.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지만 완전 거의 서로만 얘기하고 그랬잖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얘기도 많이 못 해보고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연 씨도 그렇겠지. 지연 씨도 다른 사람 얘기 못 해보고 이러면 아쉬울 것 같다. 그렇게 지연 씨는 태환 씨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줘 버렸죠. 뭐 그러니까 민설 씨는 자기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뭐 조니어커 먹기로 했잖아. 뭐 이런 얘기가 들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할지 짐작도 안 가.
종훈 씨는 준서가 누구 뽑냐에 따라서 네 픽이 달라지겠네. 정수 씨 픽이 달라지겠죠? 준서는 뭐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이제 커플 매칭이고요. 커플 매칭에서 끝납니다. 민설 사이에서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시안 씨를 선택해서 떠나가고요. 정수의 허탈한 표정. 정수 씨는 이렇게 된 이상 혜린 씨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혜린 씨가 여기 지옥도에 있네요. 뭐 갔다 와서의 일이겠지? 혜린 씨가 동우 씨랑 얘기해 보자고 하네. 사람 피말리네. 정신적으로 소모시키네. 이 말을 했어? 아, 인기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또 신경이 쓰이네. 여기서 쪼는구나. 이게 쪼는 거. 기계에 압박해봤자 기계에서 다른 답이 나오나? 과열밖에 안 되지. 애초에 메말라 있는 사람 짜면은 뭐 기계 고장나지. 그렇게 지금 정수 씨와 누가 온지는 모르겠는데 이 헤어스타일 누구야? 이거 잠깐만. 이거 누구야 이거? 혜진? 유진? 유진인가? 혜린 씨 아니네. 유진 씨인가 보다. 아, 그래서 바뀌었네 뭔가라고 했구나.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첫 천국도 처음에 천국도 왔을 때 준서랑 정수가 1, 2등을 해서 왔고 그때 선택됐던 사람이 시안 씨가 맞나? 그게? 그때 정수 시안이었죠. 그리고 준서 유진이었고. 그래서 바뀌었네 뭔가라고 말을 했나 보다. 근데 갑자기 정수는 왜 유진을 골라? 그거는 시안에게 나는 너밖에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였나? 그럼 유진 씨한테는 뭔 죄야? 유진 씨는 뭔 죄야? 그래도 마음이 좀 있으니까 왔겠지? 아, 캠프파이어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보고 싶다고 했었지. 그게 또 이렇게 흘러오는군요. 다정하게 대해주면 안 돼? 솔직히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고 신경은 쓰인다고 하고 태호는 여전히 시안에게 다가오고 있군요. 태아는 갈수록 사람이 더 진국이고 시안은 혼란하군요. 아, 진짜 막바지로 향해 가네요. 이제 다음 주가 클라이막스죠.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제 완결이 되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감정들이 터져 나오네. 혜진한테는 확실히 정수 씨가 까인 셈이고 혜린한테도 조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